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유로존 미국장은 폭등을 했죠. 유로존은 프랑스가 3.5%까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오늘 새벽에는 또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AP통신이 해커에게 해킹당하면서 백악관에서 폭탄이 2개가 터졌고 오바마 대통령이 다쳤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1%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엄청 컸었죠. 다행히 AP통신에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퀘스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퀘스터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시퀘스터에 대해서 핌코의 엘 에리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거기서 연착륙, 연발착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이것이 결국에서는 그 여행을 자제하게 되고, 여행을 자제하게 되면 렌탈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소비가 줄게 되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으로 시장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약간의 문제성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떤 경제적 구조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언급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를 촉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도 이 시퀘스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GDP 성장률을 시장에서는 이 시퀘스터 하나가 0.5% 하락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미국과 유로존을 상승하게 된 계기는 정말 중요한 것은 유로존에 있었죠. 유로존의 그 EU 집행위원장인 바우주가 지금 양쪽 하는 긴축은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저항이 생길 수 있고 사회적 정치적인 조건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은 것이 이탈리아죠. 긴축을 지지한 민주당이 지난번 선거에서 집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유로존에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긴축을 했지만 그리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도 부채가 100%가 넘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긴축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조만간 유로존이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올리렌 집행이사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서서히 시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특히 통화정책회의가 다가오는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만간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요. 금리 인하 외에 실제로 시장에서 풀어진 돈 약 3,500주 정도가 유로존에서 풀렸습니다. 지난번 1차, 2차 LTR, OMT에서. 그래서 3,500조 정도 풀린 돈을 시장에 제대로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돈을 더 풀어서 시장에 봐서 제시해주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금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금리 인하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유로존에서 제기되면서 유로존을 필두로 해서 미국까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와중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자가 151억 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하죠. 실제로 예상치보다는 4억 파운드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금 어저께 낮에 중국이 HSBC PMI 지수가 50.5가 나왔죠. 이거 사실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세로 보지만 시장 예상치는 51.5였기 때문에 시장보다 하회에 따라서 중국이 어저께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PMI 지수, HSBC PMI 지수를 시장에서는 많이 신뢰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 내 PMI 지수도 봐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 내 PMI 지수가 다시 좋게 난다면 중국장은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일본에 대해서 S&P에서
경고를 하나 했죠.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확률이 30%가 넘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양적 완화, 그러니까 통화 정책 외에 재정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부채가 너무 많은 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S&P에서 오늘 그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 일본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도 엔저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민이 여러 가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업 활동하려면은 바다에다 불빛을 비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 수입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거의 배로 한 20만 척 정도가 파업을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엔저가 어떤 도움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악재가 되는 부분도 시장에 있다라는 부분을 일본에서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우리나라장 하락하다가 일단 낙폭을 줄이고 끝나긴 했죠. 근데 낙폭을 많이 줄이진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세를 해줘야 될 시점에서 매수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조만간 매수세가 좀 진입되는지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우리나라장이 빠지게 된 계기는 북한에서 지금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계리 쪽에서 계속해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고 3차 핵실험과 같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찍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금은 상승이 접어든 그런 시점에서의 눌림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 지점에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린 거 봤을 때는 누름을 모습을 가지고 물량을 받았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 14,880포인트를 돌파 여부는 이제 시간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엔달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엔달러의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아랫꼬리가 생긴 모습인데 이후 추세선 연장선으로 가봐야 100일엔입니다. 100일엔에서 102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치는 일단 이 부분이 되는데 그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엔저를 용인했는데 불구하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엔저는 여기까지가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엔화가 강세로 돌변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 차트인데 영국 차트 주봉을 모습을 보시면 쭉 다시 올리는 모습이죠. 20주선에서의 지지력을 보이고 올리는 모습이고 일봉 상태에 보시면은 후행스팬이 완전히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오늘 밤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추세 반전 시그널을 완벽하게 뜨기 때문에 추가로 고가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트죠. 우리나라 차트 보시면은 어저께 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음봉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보시면은 추가적 상승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지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쓰죠. 특히 기관들이 요지전부터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실제로 기관들은 평단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이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 차트를 보시면은 380 정도, 385불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죠. 200주선 근처에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수요일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